퀘스트 스페셜리스트 2008년 8월 훈장 패치와 동시에 등장한 그런 훈장들 중 하나죠. 훈장이 처음 등장했을 땐 뭐 이런 훈장들밖에 없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탐험가, 정상의 선자, 뭐 베테랑 뭔가의 훈장, 그런 것들이 처음엔 없었다는 겁니다. 전직할 때 주던 훈장 같은 것도 원래는 시그너스가 원주인데 기존 모험가들 뭐 역차별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넣어준 게 2009년 후순에 추가된 그것들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2008년 중순에는 기부왕이나 뭐 혼테일 슬레이어 이런 것들 같이 한 월드에 한 명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페셜 훈장이 아닌 이상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옵션을 가진 훈장은 퀘스트 스페셜리스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퀘스트 스페셜리스트의 옵션은 올스텝 플러스 2가 정업입니다. 나중에 패치를 통해서 그 2009년 말에 4차 모험가 훈장인 마스터 모험가의 훈장이 추가됐을 때 이 올스텝 2가 겹치니까 그냥 플러스 1씩 무려 잠수한 패치를 통해서 이걸 올려준 결과가 올스텝 플러스 3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올스탯 2든 3이든 일반 훈장계 최고 전업인 퀘스트 스페셜리스트의 클리어 조건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는데요. 필요한 조건은 무려 퀘스트 800개 클리어. 이 800개라는 개수는 처음 퀘스트 스페셜리스트가 공개됐을 때 손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메이플에 현존하는 모든 퀘스트를 전부 깼는데도 800개가 안 된다면서 이 메이플이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800개로 설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죠. 물론 저 반복 퀘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인정 안 되고 진행 중이 아닌 상태여야만 카운트 되긴 하지만 사실 그런 사소한 사실을 잊어버려서 800개를 못 채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퀘스트 다 깨고 남은 거라곤 반복회밖에 없는 사람들이 놓친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놓친 것이 바로 특수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등장하는 히든 퀘스트라는 겁니다. 아니, 히든 퀘스트란 게 뭐 말하는 거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를테면은 퀘스트 시작을 위해서 인기도 10이 필요한 되지 않게 추물의 새집 짓기, 뭐 행복한 마을 시즌에 인기도 50이 있어야 등장하는 주인 없는 스노보드, 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히든 퀘스트죠. 하지만 더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비로소 구경할 수 있는 퀘스트들도 존재합니다. 처음은 간단하게, 이건 뭐 좀 현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펫을 사서 밖에 꺼내놔야 진행할 수 있는 신기한 고양이 펜시 퀘스트라는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펫이 있어야 되지만 친밀도가 15 이상이어야 비로소 진행할 수 있는 펫의 이동 속도를 주인의 이동 속도와 맞춰주는 퀘스트인 켄타의 조언 퀘스트도 있습니다. 자, 한번 레벨 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리안테의 등장 이후에는요, 만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오직 29레벨 이하만 수행할 수 있는 사막으로라는 퀘스트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퀘스트 깨는 것도 좋지만은 해당 퀘스트 클리어 시 최대 5번까지 아리안테로 바로 공짜로 이동시켜주는데, 그 아리안테에서 레벨 30을 달성한 이후 바로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돌아가지 않고 바이런에게 향하면 숨겨진 퀘스트가 등장합니다. 이제 30레벨이 된 너를 보니까 뭐 이제 전직관한테 추천해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퀘스트인데, 사실 뭐 별 보상도 없는 퀘스트긴 한데 문제는요, 이 퀘스트 자체가 2차를 해버리면 쇽 사라져버리는 퀘스트거든요. 그래서 만일 니할 사막 쪽에서 30을 찍으셨다면 혹시 모르니까 이런 퀘스트들도 같이 클리어를 추천드리곤 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로빈슨의 SOS 퀘스트를 한번 볼까요? 메이플 스토리에서 로빈슨에 얽힌 퀘스트는 총 2종이 있습니다. 아쿠아로드에서 사냥 중에 랜덤하게 얻을 수 있는 SOS 구조 요청 편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바다의 조난자라는 퀘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방위 본부에서 머신 MT09의 연료 퀘스트를 끝마친 후 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 행방불명된 수송선 퀘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방불명된 수송선 퀘스트는 로빈슨이 타고 있던 그 수송선을 탐색하는 퀘스트고요. 이걸 타고 있던 이 대원이 과연 어디에 난파당한 것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퀘스트인데, 바다의 조난자 퀘스트는 로빈슨을 제대로 구출을 해서 지구방위 본부로 데려다 놓는 퀘스트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조난자를 먼저 클리어하게 되면 행방불명된 수송선 퀘스트는 영원히 깰 수 없게 됩니다. 수송선을 먼저 깨야 이야기의 순서가 맞아떨어져서 두 퀘스트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 또 해적 전용 마을인 노틸러스 호의 상층복도를 이동해서 한켠에 있는 쓰레기통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클릭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 휴지통을 통해 쓰레기를 주워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그 이후 무라트를 통해서 장장 7개, 뭐 연계들까지 합치면 10개가 넘는 간단한 퀘스트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 빡빡한 내용도 아니고요. 나중가만 경험치도 꽤 주는 퀘스트들이라서 해볼 만한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은 파티 퀘스트에서 이어지는 퀘스트들도 있죠. 일단 뭐 제일 간단한 건 여신 미네르바의 일기장 모으기. 이거는 뭐 히든까지는 아니긴 한데 이거는 레벨 70 넘으면 못하니까 가능하실 때 완파 모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 마가티아가 등장하면 출시되는 명작 파티 퀘스트인 로미오와 줄리엣 파티 퀘스트에서도 히든 퀘스트가 존재합니다. 파티 퀘스트 진행 중 유레테의 중얼거림을 들어야 되고요. 최종 결전 보스맵에서 유레테를 설득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내게 되면은 파티 퀘스트 완료 이후 마가티아 중앙 하단에 있는 하수구를 통해서 유레테의 연구소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연구소 안에 있는 유레테를 통해서 유레테의 부탁이라는 추가 퀘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레테의 부탁이라는 퀘스트 안에요,
시약 만들기, 뭐 연구 문서 정리하기, 연구 방해물 제거하기, 뭐 이런 총 3개의 퀘스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국 전체 4개의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또한 유레테를 살린 채로 퀘스트를 클리어하게 되면요, 나중에 키니로부터 키니의 프랑켄로이드 연구라는 퀘스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총 2개의 추가 퀘스트 확보 및 전민 10%를 얻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미오와 줄리엣 퀘스트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두 살린 채로 파티 퀘스트를 클리어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로미오에게 퀘스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대략 한 12개 정도의 연계 퀘스트들을 추가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잘 살아남은 2명이서 알콩달콩 사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파티 퀘스트로는 뭐 데뷔존도 있겠네요. 데뷔존 파크에서 곳곳에 널린 상자를 부수게 되면은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 데뷔존의 항해 일지, 이 일지를 얻게 되면요, 백초마을의 황선장으로부터 해적선장 데뷔존이라는 퀘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파티 퀘스트 내부의 100년 도라지의 영역이라는 맵에서 도라지들을 모두 퇴치한 후 보물 상자를 깠을 때 마찬가지로 낮은 확률로 퀘스트 아이템인 데뷔존의 보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가져다 주게 되면은 장갑 공격력 점수 60% 그리고 10% 중에 랜덤으로 1개 지급하는 퀘스트도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은 파플라토스 퇴치 후 나오는 다크타키온을 처음 먹었을 때 동굴 속 동굴로 향해서 다크타키온을 파괴하는 내용인 사악한 힘의 파괴 역시 1개의 퀘스트로 인정이 되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트리거 조건들이 아니더라도 히든 퀘스트를 간단하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퀘스트템들을 버리는 것으로 트리거할 수 있는 히든 퀘스트들도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봉다리 퀘스트에서 완성한 요정의 뿔피리를 버리게 되면 재발급 퀘스트가 등장하고요, 크리엘의 사진첩 퀘스트에서 사진첩을 버려도 메이커 당시 고든의 마법 인도 퀘스트를 완료한 후 인도를 버린다고 해도, 자유여행권 퀘스트 도중 찢어진 자유여행권 조각을 버려버려도, 심지어는 4차 전직 이후 획득한 메이플 용사 스킬북을 냅다 버려버린다고 해도 그냥 공짜로 다시 받을 수 있는 재발급 퀘스트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퀘스트 클리어 개수에 합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긴 해요. 그런데 재발급을 위해 보다 큰 대가를 요구하는 퀘스트들도 있죠. 이를테면 몬스터 라이딩의 안정을 냈다 버리고 켄타를 찾아갔을 경우에 이전에 비견되는 정도의 대량의 재료들을 다시 모아라고 시킵니다. 심지어 안장은 원래 매수는 안 받았는데 이번엔 여기에 500만 매수까지 받아요. 자,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알퐁스 그린과 네펜데스 주스 소동의 경우를 봅시다. 네펜데스 주스는 에릭손이 마련해준 네펜데스 즙과 기타 재료들을 가정부 엘마에게 가져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네펜데스 즙과 네펜데스 주스를 모두 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네펜데스 주스를 버리고 엘마를 다시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냐 라면서 30만 매수를 요구를 하고요, 네펜데스 즙을 버리고 에릭손을 찾아가게 되면은 역시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면서 추가 즙의 값으로 1만 매수를 요구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플레이어의 인기도 2를 내려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모습은 파플라토스 퀘스트에서도 이제 비슷한 연출로 등장하는데요, 퀘스트를 통해 얻은 루디브리엄의 메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별말 없이 다시 플레이어에게 새 메달을 주는데 반해, 시간의 그 퀘스트 진행 도중 뭐 조각 ABC 이런 것들을 모아서 플로에게 받은 차원 균열 조각을 잃어버리고 피에로를 찾아가면은 너 진짜 루디브리엄 살리고 싶은 거 맞긴 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아니 그냥 한쪽에 있는 플로한테 조각 받아가지고 쫄래쫄래 걸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애한테 그냥 주면 되는 건데 이걸 왜 잃어버려요? 당연히 루디브리엄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플로한테 다시 조각을 받으러 가면요, 플로 역시 이번에도 잃어버리면 진짜 끝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의 뭐 반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벼운 분위기인 뭐 아랫마을 같은 데서는 퀘스트 완료 후 받은 동화책을 버리게 되면은 또 다른 간단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약간의 재료를 가져가면 다시 동화책을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콩쥐의 경우에는 뭐 새엄마가 새우를 먹고 싶어 한다면서 새우살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식이죠. 웃긴 거는 놀부한테 동화책 재발급을 요청하면요, 블록버스의 그 황금색 왕관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이 왕관을 갖다 주면은 처음엔 좋아하다가 왕관이 플라스틱임을 알고 다시 한번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꿀잼 포인트입니다. 아무튼간에 퀘스트 스페셜리스트는 메이플 스토리에서 최초로 진행된 업적을 이제 하나의 보상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좋은 컨텐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동안 레벨업만을 쫓지 않고 낭만을 찾아 모험을 떠난 유저들에 대한 치하임과 동시에 다른 유저들로 하여금 무한한 사냥에서 빠져나와서 한 번쯤은 메이플 스토리의 그 스토리를 탐색해봐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인들이 구성해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자랑하는 좋은 계기도 되었을 거라 믿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